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또 오늘 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정협전인데 양회가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사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자막 들어온 것들은 성장률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지표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죠. 미국 증시 또 중국 양회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미국 증시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이 어저께 장 초반에 플러스가 갔다가 마이너스로 가서 이제 끝났어요. 5일선 이격을 좀 맞추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두 가지였죠. 실업 청구 건수가 240만 건,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만 7주 연속으로 보면 계속 감소세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미국이 지금 중국과 코로나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굉장히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들을 퇴출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홍콩법 가지고도 또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중국과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그런 모습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국과 미국 갈등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재선을 하고 계서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외치 쪽에서 이슈화해가지고 자기를 좀 띄우고 싶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건 판단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코로나에 집중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살리는 게 맞죠. 잘못하면 재선은 거의 물 건너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약간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지수는 올라갈 거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어요. 물론 지수를 올릴 만한 재료가 시장에 있냐 그러면 아직 없어요.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유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문제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이제 가기 위한 노력이 있을 거다. 그 노력이 시장에 나올 때마다 시장은 반응을 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유료방에서 저 좀 당황해가지고 어저께 제가 여의도 클래스에서 오늘 가능성은 반등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가 유료방에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1980 정도, 그 정도가 바닥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1980 이 자리는 오히려 매수의 기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도 그 자리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5일선과의 이격 줄이기를 한 상황이었다가 판단이 쓰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시장은 다시 반등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 상으로 보시면 지금 뭐 큰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61선이나 120선까지 못 갔다라는 거 하나죠. S&P 500은 갔어요. 갔다가 약간 밀렸죠. 근데 다우는 못 갔어요. 나스닥도 거의 근저까지 갔는데 다우는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갈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조정이 들어온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째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자리는 조정을 주는 자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시장의 상승 에너지를 이렇게 상승시키는 에너지를 이렇게 모으는 과정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S&P 500은 벌써 갔다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다우지수도 S&P를 따라서 움직일 소지가 굉장히 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중국 양회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약 80일 정도, 원래 3월에 하잖아요. 3월에 하는데 80일 정도 늦춰서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시장의 화두는 이번 양회에서 경기 부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지금 그 성장률은요 분명히 낮을 거예요. 낮은데 이거를 가지고 따질 필요성 없죠. 이걸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이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나올 거다. 이번에 경기 부양이 제법 나오지 않으면 실망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 차트는요, 갈 수 있는 차트를 마련하고 있어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지지선 깨지 않고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현재 중국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할까요? 요즘 우리나라가 앞서가는데요. 중국 영향은 틀림없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경기부양책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덜 받는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는 중국 영향 받을 확률이 굉장히 없다는 거죠. 좋은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경기부양책, 아시겠지만 계속 6%대 경제 성장을 유지했던 중국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6%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뭔가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양회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3월 달을 못 나왔다면 이번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안 좋아도 버텼던 우리 시장이니까 좋은 뉴스에는 상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정말 기대된다라는 생각도 일부 할 수 있고요. 그 영향권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오르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중국장의 모습을 보시면 추세선에서 버텨냈고요. 이 위에서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내려오는 기준선을 캔들이 타기 시작했다라는 거. 전주에는 못 탔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탔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올라가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거의 안 받고 요즘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좀 받을 때가 됐다. 그 받을 때는 미국보다는 중국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호재 쪽에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악재에 둔감한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장 하락에 많이 밀리는 것은 이격줄일 것이고 결국 중국 양해를 향한 시장의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요. 2,000포인트 어저께 장중에 찍었어요. 2,002요. 그러는데 바로 떨어지니까 이게 좀 당황스럽죠, 다들? 근데 저는 어저께 외국인들이 제가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막판이든 뭐든 매수로 가는지. 근데 어저께 매수를 했어요. 프로그램 매수도 했고 그다음에 현물도 막판에 매수해서 끝났어요. 근데 지금 매도가 좀 많아요. 지금 매도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한 1,000억 매도할 때까지는 시장이 잘 버텼어요. 1,000억 할 때까지 잘 버텼는데 기관들이 약간 매도를 하면서 다시 주가가 밀렸어요. 결국 저는 오늘 사실 외국인들이 매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기관 쪽의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또 금융투자가 오늘 다시 막판에 사올리는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어저께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시장 공매도가 9월까지 정지돼 있죠.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내릴 때 공매도로 주가를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매도가 안 되니 어떻게 할까요? 있는 주식 파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공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갚아야 돼요. 그러면 3개월을 버틸까요? 그걸 못 버티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 개미들이 사 올린 걸 굉장히 잘한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개미들이 사서 올린다. 사서 올리니까 계속 누르던 외국인도 요 근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들어올까 말까. 이 타이밍을 기관이나 개인은 놓쳐서는 안 돼요. 더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여서 외국인들이 쇼커브링이 돌게 되면 이 제목대로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 가능이 되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은 그때그때 저항선은 꼭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일선과 120일선이 마주하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일단 돼 있는 상황. 그래서 1980 정도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80에서 일단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도 글쎄요. 음봉이 강해지기에는 시장이 수급이나 여러 조건으로 다른 상황이다.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원달러가 약간 강세가 들어왔어요. 1235원이요. 그러니까 이 원달러를 봐갖고 조정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원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달리해야 돼요. 아마 1월 달이었으면 제가 이 원달러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100%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확인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졌잖아요. 코로나에서 무너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식입니까? 아니에요. 경상수지거든요. 경상수지 불황경흑지하지만 적절한 부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환율은 유지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될까요? 1230원? 요 근처 어디까지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진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정 시간은 환율과 주가가 약간의 차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코로나의 영향이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하나만 보면 저는 사실은 조정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1월 달이라면. 근데 지금은 약간 타이밍이 좀 다른 것 같다.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의 문제라면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여유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100%는 아닙니다. 항상 가변적, 유동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의 인사이트를 들었습니다. 지수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부담 조금 느끼죠? 코스피가 1980선대로 내려왔네요. 0.8% 조정. 코스닥도 조금 밀린 거예요. 코스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 잘 버텨내는 모습들입니다. 시장 공감텐, 예, 오늘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